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쏘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 만약에 갑자기 상속이 일어나서 상속주택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는 양도세에 특례 조항이 있는데요.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요? 폭탄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상속주택은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양도세 부분에서요. 그러나 이러한 비과세 특례는요, 상속인한테 상속한 경우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아니라 손자녀 등한테 상속했을 때는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손자녀가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요. 일반 주택 한 채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주택을 받았다고 했을 때 과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이 있고요.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반 주택은요. 언제 팔아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속주택을 먼저 판다면은요. 일반 과세를 합니다. 5년 이내 양도시에는 일반 과세를 하고요. 만약에 일반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상속주택을 팔았다. 그랬을 때는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절세하고자 한다면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상속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양도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은 일반 주택을 만약에 증여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자녀한테 증여하고 세대 분리를 한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이 되니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요, 경과 규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도 2월 15일 전 상속이 일어났을 때는요,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팔게 된다면 비과세인데요. 이때 상속 전후 일반 주택을 산 것은 불문하고 무조건 다 비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 전에 일반 주택이 있었거나 아니면 상속 개시 이후에 일반 주택을 얻었다 하더라도 모두 다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2월 15일 이후에 상속했을 때 일반 주택은요, 미리 상속 전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상속주택을 받았는데 상속주택을 밀어버렸습니다. 멸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이래도 일반 주택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을 멸시로 신축했다 하더라도 상속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중과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요. 그럴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계속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상속주택 상속 후 기존 주택 하나 있었는데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자, 다음은요. 상속을 받았는데 두 채 이상의 상속주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연 비과세 특례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당연히 상속주택 한 채만 인정합니다. 두 채 중에 한 채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순위 상속주택은 불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개의 상속주택 중에서 과연 상속주택은 어떤 것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 개의 상속주택이 있었을 때 보유기간이 제일 긴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똑같다면요, 두 번째는 거주기간이 제일 긴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다면요, 세 번째는요,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하다면요. 상속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시가가 제일 높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것마저 동일하다면요. 상속인들끼리 상의해서 정한 주택 한 채만 상속주택이고 나머지는 후순위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일어났는데 상속주택을 혹시라도 동일 세대원한테 상속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불인정합니다. 왜냐하면요, 돌아가시 전부터 1세대 2주택이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동일 세대원한테 상속을 한다면은요, 그 특례를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한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당연히 상속주택을 불인정합니다. 물론 동고봉양을 위해서 합가했을 때는 당연히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상속주택이 한 채인데요. 여러 명의 형제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분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당연히 한 사람의 상속주택으로만 간주합니다. 이럴 경우에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되겠고요. 이것이 똑같다면요.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다면요. 당연히 최연장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분 상속주택에 있어서 소수 지분자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택을 자유롭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소수 지분이 두 채 이상이 됐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소수 지분만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세대 지분 상속인 경우에 소수 지분도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나 경매나 매매 시에는요, 소수 지분 취득한 경우, 예를 들어서 1%만 취득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하니까 1세대, 2주택, 3주택 양도세 중과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상속주택을 받은 경우 종부세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에 대해서 혜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과 합산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폭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15억 원이니까 당연히 9억 원 초과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겠죠. 물론 2022년도부터는 1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상속주택 15억 원짜리 받았다 이랬을 때는요. 당연히 합산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알아볼까요? 1주택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일 때 0.6%에서 12억 원 이하일 때 1.2%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주택을 받았다. 그러면요.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2주택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세율은요. 3억 원 이하는 1.2%로 폭등합니다. 그리고 12억 원 이하일 때도 2.2%고요. 12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무려 3.6%로 폭등하게 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았다. 이랬을 때 종부세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가격이 15억 원입니다. 근데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은 2021년도가 95%거든요. 그래서 기본공제 빼고서요. 과세 표준액은 5억 4천만 원, 적용세율은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372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 주택을 더 상속주택을 받았다. 15억 원짜리를. 그랬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이 30억 원이죠.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 95%고요. 기본공제 빼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과세 표준액이 22억 8천만 원으로 급등합니다. 그리고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인 경우에 적용세율은요. 무려 3.6%입니다. 4배 이상이 떴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는요. 6,048만 원으로 말도 안 되게 거의 18배 정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증가액이 5,676만 원이라는 거죠. 바로 이래서 상속주택을 받게 된다면요. 합산과세로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상속주택부는 종부세 판단했을 때 세부담 상한액 300%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새롭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없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세부담 상한액은 전년 대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액은 첫 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눈덩이처럼 지속적으로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보유한다면 매년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주택을 받아서 종부세 폭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상속주택을 상속받지 말아야 되겠죠. 혹시라도 받을 수밖에 없다면요, 상속주택 지분을 20% 이내로 하고요, 공시가격을 3억 원 이내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3억 원 이하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종부세에 합산가세되니까 이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을 받고자 할 때는요, 상속인 간의 협의 분할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인 사람한테, 상속인한테 협의 분할로 넘겨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인 상속인만 한 명 남았다고 가정해 보면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든가 증여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경우도 있겠죠. 동거봉양 합가했을 때 종부세는 어떻게 되느냐? 1세대 1주택, 1주택자의 어떤 그 종부세 기본공제 9억 원, 내년부터는 11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동거봉양 합가 종부세는요, 이렇습니다. 10년 동안에 각각 세대로 구분해서 종부세를 1주택자로서 과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9억 원 공제 혜택은 지속적으로 10년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합가 종부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년간 각각 세대로 구분해서 그 1주택자로 인정하고 종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구원 공제를 5년간 혜택을 제공하고 2주택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는요. 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세대의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4항에 보면요.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본다.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동거봉양을 위해서 합가한 경우에는요. 10년 동안에 각각 1세대로 본다고 하는 관련 근거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상속주택에 대해서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양도세 관련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 종부세 중과는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 종부세 폭탄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